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이 멍멍이처럼 침울해져 있을 코인 입문자나 혹은 들어올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과거 해줬던 말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입문자 혹은 들어올지 말지 제 주위에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까만 글씨는 제가 하는 말이고요. 초록색 글씨는 제 주변인 중에 한두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땡땡아, 비트코인은 25년 이내에 대충 2억 원 정도 갈 거야. 근데 넌 절대 지금 사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난 언제 사라는 거냐? 당연히 반문을 하겠죠. 반문을 하겠죠. 자, 계속 공부하고 기다렸다가 26년 말경에 뭐 27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즈음에 대충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때 좀 검증을 하고 그때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어. 왜냐? 너도 내 말이 맞는지 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2억 원 정도까지 가는지, 그리고 26년 말쯤에 6천만 원 근처까지 떨어지는지 계속 공부하고 기다렸다가 사면 좋겠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2억 간다면서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응, 아니야. 왜 나 엄청 사고 싶은데 지금 바이더딥 하기 좋잖아. 1억 원 갔다가 뭐 9천만 원도 깨지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면 이제 저는 하면서 고민하다가 정 사고 싶으면 소액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 어차피 다 잃을 거니까. 그리고 넌 내가 비트 이더 사라고 해도 어차피 알트코인 사게 돼 있어. 정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오래되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들을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전기였음을 비트코인도 아니고 알트코인의 그것도 고점에서 올인을 하고 난 후에야 우리의 개미들은 깨닫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쯤으로 생각을 하고 고점에 가지야 하면서 나타나는데 주식, 부동산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식, 부동산이 떨어지면요, 각 세계의 정부가 나서서 부양 정책,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엄청나 뭐 공매도 금지다, 뭐다, 금리 인하다 하면서 하는데요. 코인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최근 거 몇 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4월 29일자 우지한이 만들었던 매트릭스 포트에서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승 전망 불투명, 비트코인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가격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타났던 건데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 금리 인하 지연되든지 안 되든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지속 전망, 불과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4월 16일에도 알트코인 랠리 정점 아니다. 알트코인 신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다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금방 말 바꿔버렸죠. 일희일비 할 수 있다. 속보에 집중을 하면요. 그리고 DTCC의 가상자산 ETF 담보금지, 여기가 증권 예탁 결제원인데요. 비트코인 하락 촉발할 것, 이 기사 때문에 또 몇몇 사람들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이런 거 개별적인 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다. 뭐가 별거냐? 정말 전 세계 막강한 권력, 정부들이요, 비트코인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요, 이런 건 정말 뭐 조족지혈에 불과하겠죠. 자, 4월 29일 러시아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암호화폐 유통 전면 금지 추진. 추진이란 말은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뭐 등골이 서늘해지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러시아만 그러겠습니까? 중국은 10년 내내 비트코인을 괴롭혔습니다. 21년도 한창 불장 기분 좋을 때도 비트코인 거래 금지는 물론 채굴 금지까지 추진. 이제 소유 금지 딱 하나 남았어요. 채굴도 금지시키고 거래도 뭐 되면 안 된다면서 또 홍콩은 슬쩍 열어놓고 또 채굴 금지지만 세계적으로 채굴 국가 3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국도 10년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요. 한국도 빠지면 안 되겠죠. 정말 유명했던 거래소 다 없애버리겠다. 박상기의 난에 이어서 은성수의 난도 21년도 4월 불장 때 등장합니다. 어, 이 어린이들, 이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게 은성수의 난이었죠. 뭐 한국뿐만이 아니죠. 인도 비트코인 금지법 역시 21년도에 나왔었고요. 마운트 국스
뭐 해킹 사건, 뭐 매도 뭐 20만 개 나온다. 뭐 테더가 준비금이 없다더라. 뭐 SEC가 뭐 리플, 뭐 유니스와 이더리움 고소하는 거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최근에 코인 계좌를 동결했다 등등. 정말 만만치 않아요. 전 세계 정부가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이제 코인 부자들, 이제 뭐 화려하신 이 몇 번들을 보고요. 이제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코인 부자들은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최고 적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정말 손으로 꼽는 사람들인데요. 그것도 저점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고점에 올인한 최근에 뭐 들어왔거나 공부도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코인으로 돈을 벌기가 쉬울까?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정말 어렵다는 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특별 부록처럼 새로운 퍼드 하나만 뭐 교양 차원에서 상식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리스 앱에서 나이지리아라는 국가가 자주 등장을 했거든요. 그 이유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왜 나이지리아가 생뚱맞게 나와서 뭐 바이낸스 직원을 감금했다, 뭐 코인 연결된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고 있을까? 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4월 24일자로 해서 나이지리아 국가에서요, 바이낸스 직원을 뭐 감금을 합니다. 뭐 자금 세탁했다, 뭐 탈세했다 하면서 뭐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승인한 인질극이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최근에요. 뭐 과거에 캐나다에도 그랬지만 최근도 뭐 이런 일이 있다. 자, 4월 25일에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동결 보도 사실 무근이다. 글쎄요, 사실 무근인지 아닌지는요, 지난 나이지리아의 이 역사를 좀 훑어보면, 이 기사에 휘둘리지 않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이지리아가 CBDC 욕심 때문에 이나이아라고 하거든요. 이 화폐 CBDC 이름이요. 요거를 좀 빨리 도입해서 나이지리아의 목적은요. 뭐 중국, 러시아 뭐 다 마찬가지인데 통제하기 위해서 24년까지 전 국민의 95%가 이나이아를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욕심에 화폐 개혁을 1년 전에 추진을 합니다. 23년도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이지리아 물론 뭐 인구도 2억이 넘고 뭐 아프리카의 강대국이긴 하지만요. 제가 뭐 조사하기로 문맹률이 약 35%, 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계좌는 약 45%, 은행 계좌는 약 45%만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CBDC가 웬 말입니까? 글씨도 못 읽는 판국에, 은행 계좌도 없는 판국에 모바일 그 이나이아라 뭐 지갑 연결해가지고 받는 거, 뭐 이걸 하라는 거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욕심을 버리고 있었던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22년 말까지 신권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권을 이제 다 은행으로 가져가면 신권으로 바꿔주는 걸 해야 되는데 신권을 교환하지 않으면 과거의 그 돈은 이제 디자인을 바꿨거든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계좌도 없는 나라에서 구권을 빨리 신권으로 안 바뀌면 이거 휴지가 돼버리니까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더 이제 힘들었던 건 신권이 없어요. 은행에 가도 신권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예전에 뭐 레바논이다 뭐 어떤 나라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교환이 중단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뭐 사람이 죽기 시작하고 폭동이 일어난 거죠. 이제 내가 쓸 돈이 당장 사라지게 되니까요. 국고는 뭐 시장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물물 교환 태초로 돌아갑니다. 자, 상황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심각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지리아의 은행 간부가 그 돈의 얼굴이라는 E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다. 아, 정말 뭐 성공할 줄 알았으면 신권이라도 많이 들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요. 참 욕심은 있는데 준비도 안 됐고 무리한 화폐 개혁 추진한 결과 이 나이야 발음이 안 되는 이 나이라의 CBDC 사용률은요, 채택률은 현재 뭐 1년 정도 지났는데 0.5%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채택 비중이 인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달러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그 화폐로 쓰이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래서 이제 각 나라 뭐 정부에서는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다 이제 비트코인을 억압하고 내 CBDC 쓰세요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인기만 더 치솟고 있다. 그래서 4월 1일자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암호화폐 관심 높은 국가 탑5에요. 1위 엘살바도르, 2위 나이지리아, 그리고 3, 4, 5위는 유럽 국가였다. 그러니까 3, 4, 5위 뭐
뭐 스타인, 뭐 스위tzer랜드, 오스트리아는 이제 더 나은 나라, 뭐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거고, 1위 국가, 2위 국가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죽겠으니까 쓰는 나라다. 고 보시면 되겠죠. 왜 나이지리아가 그렇게 비트코인에 열광을 했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퍼드다, 뭐 속보다 나올 때마다요, 뭐 비트코인은 사기네, 뭐 알트코인 시즌 종료됐네, 남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요, 속보 보시지 마시고요, 차트, 항상 속보 전달하고 뭐 차트 이렇게 보는 거요, 그렇게 내 멘탈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러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차라리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돈 굳는 길이다. 이거 굳이 힘든 거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들면요. 그 돈은 세상에서 가장 빼먹기 쉬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한 의지로 꼭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투자자를 위한 조정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뭐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부하자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폭락과 폭등을 버틸 수 있게, 나를 지킬 수 있게 공부를 하자는 거고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요?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자,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노후, 그리고 자식의 미래가 투자를 안 하면 없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 망하겠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걸 깨달을 여력이 없거나 뭐 생활을 하다가 바쁘니까 뭐 그냥저냥 대충 하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이제 좀 가장 빠른 길은요.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월급이 답이 없는 걸 알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나 또는 뭐 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정말 뭐 천재지변 같은 일이 있어야 빨리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비트코인 없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 큰 실패를 통해 깨닫는데요. 뭔가 만약 실패를 한다면 빨리 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 뭐 가늘고 길게 가다가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겠죠. 자, 깨달을 때까지 공부하자. 그리고 깨닫는 거 그럼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느냐? 정확히는요. 매크로 거시경제를 공부를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뭐 구글이다, 뭐 애플이다 이런 친구들, 뭐 쿠팡이다 이런 친구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매크로이자 뭐 인플레 상황을 깨닫는 게 거시경제 공부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결론에 이르면요. 어떤 투자 자산을 투자할까? 뭐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미국 주식, 뭐 본인만의 뭐 주특기가 있어야겠죠. 뭐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하면 이제 저하면요, 요거를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예로 들면요, 뭐 예전에는 참 공부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뭐 영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코인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해도요, 뭐 기사가 번역 잘 해주고 유튜브 역시 뭐 번역도 잘 됩니다.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 트위터도 역시 한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코인으로 성공한 분들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공부를 충분히 지금은 할 수 있다. 하나 종목을 정하면 계속 파고든다.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이런 답이 없겠구나. 그래야 내가 움직이겠잖아요.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요. 절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 비판하는 건 좋은데, 자, 100시간 넘게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만 비판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를 하면요. 100시간 이상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공부를 대충 했기 때문에 비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조정장에 부딪히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는요. 이것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 많이 드렸었던 거죠. 비트이더는 50%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알트코인은 많아야 3에서 5% 이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금 10%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저의 정답입니다. 저의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포트폴리오로 가면 안정적으로 느끼는데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뭐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내가 잘 견딜 수 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현금 비중도 잘 확보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은 알트코인 뭐 한 종목에 30%, 50%뭐 이렇게 가셔도 좋습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는 전제 하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분 정도만 가져가겠다. 이걸로 나는 충분하다. 왜요? 22년, 23년도에 그래도 나름대로 꾸역꾸역 없는 돈 모아가면서 사놨으니까 가능하겠죠. 이 말인즉슨 일부 알트코인이 운 좋게 튀어주면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봤자 3% 5%인데 이게 많이 올라봤자 뭐 그렇게 큰 뭐 엄청난 일은 아니겠죠. 자, 나의 그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비트 이더다. 이게 이제 저의 뭐 전략인 거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당장 반토막이 나도 더 살 수 있다면 뭐 알트코인 매수 좋다, 나쁘지 않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마이너스 50% 되면요. 보통은 근데 욕하고 뭐 사기다 하면서 막 욕을 뭐 차마 할 수 없는 욕을 하고 떠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살 수 있으면 이분은 정말 알트코인 투자를 해도 좋겠죠. 최근에 이런 경우가 또 나왔었잖아요. 비트 이더는 많아야 뭐 10%, 15%뭐 이렇게 뭐 최고점 대비 최근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뭐 반토막 우수수하게 떨어졌었죠. 실제로 이게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잘 발생을 하는 일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변동성 견딜 수 있으면 알트코인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저 비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알트코인 제 개수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비중은 적당한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공부고요. 경험이고 시행착오이자 실력입니다. 이거를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 이게 공부입니다. 아, 대충 했더니 대충 공포에 사서 대충 환희에 팔았더니 안 되는구나. 대충 공포에 샀더니 이제 올인이 바로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방법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의 정답입니다. 적당히 튀면 적당히 판다. 특히 뭐 이렇게 조정장이 오면요. 현금이 없잖아요. 이 현금 10%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각자 다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적당히 튀면 적당히 판다. 이 적당히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적당히 튀어서 적당히 팔았는데요. 더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전략을 찾아야 된다. 남의 거 그대로 베끼다가 이제 안 되면 욕하고 이게 아니라요. 자, 저의 방법. 최근에도 뭐 랜더 코인, 니어 코인, 뭐 그 컨퍼런스 한다고 해서 좀 팔았었다. 뭐 비체인은 발표한다고 해서 팔았었다. 뭐 도지나 시바이누 밈코인 해가지고 뭐 시바이누는 다 팔았고 뭐 도지는 3분의 1 팔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런 기회를 통해 현금 10%를 확보를 했었겠죠. 근데 저라고 해서 뭐 다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판 것, 여기 엑셀라도 있겠네요. 그러나 못 판 것들, 뭐 알고랜드 최근에 올랐는데 못 팔았고요. 솔라나 역시, 그러니까 판다는 게 일부를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게 아니고, 웬만한 뭐 90% 이상의 물량은요, 그냥 스테이킹에 전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잔잔한 것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알고랜드, 솔라나도 최근에 뭐 한 30만 원 지금 올라서, 이거 조금 팔아야겠는데, 왜냐면 솔라나는 정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떨어지면 살려고 이제 언스테이킹을 눌렀는데 3일 후에 이제 제 뭐 지갑에 업비트에 뭐 일부가 들어왔는데 이미 30만 원 찍고 다시 훅 떨어져 있어서 못 팔았다. 그러니까 저도 못 파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저만의 현금 10%를 확보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러니까 초장기 물량 대부분은 그냥 스테이킹해서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개수도 까먹었고요. 뭐, 뭐 평단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아무튼 스테이킹해서 계속 맡겨놓거나 아니면 이 뭐 거래라든지 수수료가 비싸다든지 불편한 이 타 거래소에 맡겨놓고 그냥 뭐 쳐다만 봅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다. 뭐 저의 경우는 뭐 코인원 같은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불편하니까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뭐 이름으로써 이제 초장기 물량을 확보를 해 가는 거고 현금 분산 우리 항상 올인이 잘 되잖아요. 뭐 하려고 봤는데 뭐 떨어졌는데 살려고 봤더니 없죠. 그래서 여기 계좌, 뭐 여기 통장, 뭐 여기 저기에 현금을 분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에 거기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뭐 사버리는 걸 방지를 할 수 있겠죠. 뭐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또는 이거는 뭐 현재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22년도, 23년도 초반 하더라도요, 뭐 투잡, 쓰리잡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뭐 소중한 자산 일부를 팔아서 뭐 코인으로 산다든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현금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비중을 유지하더라.
근데 뭐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올인 돼버리고 뭐 항상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굴리고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에 한번 와 보면요. 인플레 시대에 어차피 할 투자라면 제대로 좀 빨리 배워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어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뭐 디지털 금이다 이것도 세일러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고요. 이게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가격의 비트코인을 가진다. 야, 대단한 말이죠. 사람들은요, 어차피 비트코인을 사게 될 텐데, 자신에게 합당한, 누구에게는 1억 원이 너에게 이제 맞는 거고, 누구는 2천만 원, 누구는 70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게 그들의 실력이라는 얘기죠. 참 재밌는 말을, 맞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결론. 오늘 투자 필요성 아마 다들 느끼고 사시겠지만, 대부분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선방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코인, 주식으로는 돈을 많이 잃으실 텐데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99%가 다 잃고 상위 1%, 0.1%가 다 가져가는 그 엄청난 변동성이자 기회가 있는 코인 시장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배워서 내가 그 1%가 된다면 얼마나 큰 보상을 누릴 수 있을까? 공부할 가치가 있을까? 한번 득실을 따져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남들처럼 적당히가 아니라 코인 투자의 원리를 여러 나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꾸준히 체득하셔서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노후 준비도 코인 차익과 이자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나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